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8회 강남 스타트업 포럼 그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10번의 사업 실패 끝에 드디어 11번째 이 크몽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이 스타트업계의 7.8기의 주인공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박현호 대표님께서 오늘의 두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요, 큰 환호와 성원으로 오늘 강연자를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걸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마켓 크몽의 박현호 대표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래요. 전반부는 이제 크몽 이제 창업한 스토리를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자면은 크몽은 이제 프리랜서 마켓인데요. 현재까지 174만 건이 거래가 완료가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프리랜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디자인, 그다음 IT 프로그래밍, 영상 제작, 마케팅, 문서 번역, 비즈니스 컨설팅 같은 그런 프리랜서 서비스들을 거래하는 마켓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크몽은 프리랜서 마켓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80만 건 정도의 거래가 실제 크몽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디자인, 프로그래밍, 영상 컨텐츠 제작, 마케팅, 번역, 문서 제작, 컨설팅 같은 그런 총 300여 가지의 그런 카테고리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좀 창업했던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학교 다니다가 이제 인터넷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주변에 이제 PC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PC방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가지고, PC방에 오시면은 다들, 이제 알바 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서 뭐 어떻게 쓰는지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PC방에 그런, 관리 도우미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창업을 처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친구들 몇 명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이제 집에서 같이 이제 숙식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PC방을 이제 친구들이랑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장님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깔았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깔았어요. 한 800군데 PC방에다가 설치를 했고, 물론 무료였어요. 예. 무료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걸 프로그램을 쓰면은 그 사용자들이 이제 모였을 때 뭔가 다른 수익 모델을 붙이면 된다, 뭐 광고라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깔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 되게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많이 깔기만 하면은 광고가 이제 저절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 뭐 연락이 와서 뭐. 그래서 되게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런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도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광고 하나를 그때 ADSL 광고 하나 해가지고 KTL 광고 하나 들어왔긴 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큰 광고 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매출이 거의 없고, 이제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동아리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뭐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뭐 학교 복학하고 친구들, 그래서 좀 이렇게 흐지부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한참 이제 그런 닷컴 기업들이
회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트래픽은 많았는데 실제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때 아마존이 되게 매출을 유의미하게 내고 있었고, 물론 적자였지만은,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어서 그때 국내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게 좀 핫해졌고, 저도 이제 처음에 사실 시작했던 게 쇼핑몰을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겸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마존을 좀 모티브로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서 파는 그런 디지털 기기나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파는 이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그때 이제 닷컴 한참 열풍이었고, 뭐 투자도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투자 받아서 이제 테헤란로에 가서 이제 좀 제대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옛날 사진인데 2000년도에 그 이 비즈니스 대상도 수상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주목받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닷컴 버블 꺼지면서 매출은 좀 나름 내고 있었지만은 사실 수익이 나는 상태는 아니었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닷컴 기업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후속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회사를 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쯤 해서, 월드컵 좀 전에 이제 집에 내려가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친구가 이게 지금 파이트 스페셜이라는 사이트인데, 지금 예전 사이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다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예, 파이트 스페셜은 이제 이종격 투기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약간 넷플릭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빨랐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친구가 처음에 이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볼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부산에서 어떤 업자가 이걸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해서, 일본 방송 녹화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해서 이제 보다가, 이거 좀 많은 사람들한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은 되게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이제 파이트 스페셜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바닷가랑 가까워가지고 진주인데 그 삼천포 바닷가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위성 안테나를 달면 일본 방송을 수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옥상에다가 안테나를 2개 달아가지고 와우랑 스카이 퍼펙트라는 TV를 달아서 거기서 이제 방송을 인코딩해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그걸 이제 대회를 이제 올렸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친구랑 둘이서 그냥 뭐 이렇게 재밌게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이렇게 매출도 유의미하게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하루는 이제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받았는데 갑자기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 전화 온 곳이 이제 일본에 그때 당시 제일 인기 있던 이제 이종격 투기가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프라이드 부사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나보고 받아보래요. 그래서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받았더니 이제 뭐 폴리스 얘기가 나오고 뭐 도둑놈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 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프라이드를 닫았는데, 나중에 뭐 MBC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저작권 없이 이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 서비스도 이제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도 했었고,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요것도 좀 깨져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서비스는 아니었고 북미 유저들을 타겟으로 한 이제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사이트도 만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크몽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이제 맛집 리뷰를 남기는 사이트였어요. 뭐 지금 뭐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 리뷰를 남기는 그 사이트를 처음에 이제 큰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나름 괜찮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리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블로그에 이미 그런 맛집 리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집해와서 이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좀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요것도 적게 되고 이제 피벗을 했는데, 두 번째 이제 크몽은 이제 지역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각 도시별로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구인 구직도 하고 뭐 부동산이나 뭐 중고도 뭐 거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요것도
처음엔 되게 잘 됐어요. 각 그런 구인 광고들이라든지 뭐 그런 뭐 중고나라에 있는 거라든지 뭐 피터팬 이런 카페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크롤링해서 수집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검색하면 저희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트래픽이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이제 크몽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트래픽이 꽤 나왔어요. 10,000명 이상이 나왔었고 1트래픽이. 그래서 결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유료 광고 결제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됐다. 이제 이거 잘 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해서 되게 기분 좋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그 카페 운영자들이 이제 그 크롤링 해가는 거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걸었고, 물론 제가 잘못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네이버에서 이제 그 검색에서 이제 차단이 됐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이제 80% 이상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계속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되게 좀 힘들어져가지고 서울에서 있다가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집에 이제 오피스텔에 이제 전기가 끊기더라고요. 수도세 뭐 이런 걸 안 내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불이 안 켜지고 뭐 난방이 안 되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화장실을 못 쓰니까 생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일단 집에 내려가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리산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내려가면 숙식 해결은 되고, 그리고 이게 도시가 아니고 이제 산속에 있으니까 일단 뭐 친구들 만날 일도 없고 뭔가 좀 더 차분하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집 앞에 이제 바로 계곡이 있는데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렇게 물이 넘쳐서 차가 지나다닐 수 없고, 그리고 눈이 오면 또 고립되고 진짜 약간 오지였어요. 지금도 휴대폰이 좀 잘 안 터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인터넷도 안 들어왔어요, 이 동네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이 돼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신청을 하니까 여기는 인터넷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아래 동네까지는 인터넷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설치해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되게 불안정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게 인터넷을 설치를 했는데 인터넷이 뭐 이런 식이에요. 한 30분 잘 되다가 또 30분 끊기고 뭐 이렇게 계속 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되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때 창업 실패했을 때는 또 빚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빚이 뭐 금융 뭐 이런 것만 해도 한 2억 정도 했었고,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빌려놨던 것도 있었고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뭐 계좌 개설도 아예 안 됐어요. 하면 압류되고 제 이름으로 사업자도 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크몽을 차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일을 했던 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뭐 은둔생활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사실 이 시간이 되게 좀 지금 생각해도 제일 어떻게 보면 즐거웠고 좀 보람됐어요. 이 시간에 진짜 일만 했었고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좀 제일 크게 좀 바뀌었던 게, 그전에는 좀 처음에는 제가 컴퓨터를 좀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프로그래밍을 더 좋아하고 하니까 뭔가 뭐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거를 찾아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뭔가 대박이 날 만한 거, 뭔가 6개월 안에 대박이 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런 실패 사례들도 보면은 좀 차분히 잘 만들어 갔으면은, 아까 지역 커뮤니티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당근마켓이 그거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맛집 플랫폼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좋은 아이템이었고 한데 항상 그런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대학생 때 좀 어린 나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공했다가 한번 망하고 나니까 그거를 이제 만회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걸 만회하려면 6개월 안에 뭔가 대박이 나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항상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게 되고, 좀 장기적인 그런 비즈니스보다는 당장 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편법들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아이템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잘못 만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단기적인 접근이 제일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생각을 많이 바꿔가지고
그 관점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개발자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잘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점점 커지면은 그게 결국에는 저절로 비즈니스가 되는 거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뭔가 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집에서 그냥 혼자서 개발하고 뭐 재미난 것들 많이 만들어 보자.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좀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마음이 편해졌고 좀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내가 어떤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벤치마킹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생각하고 뭔가 만들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면은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이미 더 세련되게 잘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 찾아보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이미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그거를 좀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찾고 분석하는 데 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인 거죠. 각 국가별로 잘 되고 있는 서비스 한 100가지 정도를 보고 하나씩 들어가서 보는 거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못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하기 싫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봐서 뭐 최종적으로 이제 몇 개를 이제 선별을 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크몽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봤던 게 이스라엘에 이제 파이버라는 플랫폼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허접한 사이트였어요. 지금 여기가 크몽 초기 사이트 모습인데 이것과 사실 유사했거든요. 그래서 $5에 뭔가를 뭐 해드립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5에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죠. 뭐 $5에 뭐 노래를 불러준다. 뭐 $5에 뭐 생일 축하를 뭐 메시지를 뭐 보내준다. 뭐 $5에 뭐 상사 욕을 뭐 대신 들어준다. 뭐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막 올라와 있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발자로서의 좀 메리트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많은 사용자들이 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제가 이 $5에 뭔가를 판다는 거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그 말도 안 된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아이템 중에서 제일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딱 하나 이제 계속 이제 눈에 밟혔던 게 트래픽이 엄청난 트래픽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열광하고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은 리소스는 쓰기는 싫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국내에서 이미 누군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3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 3명이서 이제 뭉쳐서 이제 막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정식 오픈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네이트온으로 이제 연락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일에 올인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참가만 하고 싶어서 일부만 그래서 한 달이만 이렇게 걸쳐서 조금 하고 싶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습지만은 크몽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절을 하니까 약간 오기가 생겨서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늦었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리고 거기 말고도 벌써 몇 개월 전에 한 4, 5개월 전에 벌써 시작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째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없었고 이게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선은 저도 개발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면은 또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2, 3개월은 걸리겠더라고요. 혼자서 만들려면은.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누군가 만들어서 이 소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라는 건 생각이 들어서 구글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저한테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20몇만 원에 제가 그걸 샀어요. 예, 20몇만 원에 그걸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고쳤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치고 그리고 언어도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결제도 이제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 테스트도 전혀 못한 상황에서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만에 그냥 대충 만들어서 그냥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반응부터 보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린하게 일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예전에 실패를 통해서 이제 좀 가볍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알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린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리소스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어차피 이걸 제가 지리산에서 혼자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경쟁력 있게 뭔가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 혼자서. 저는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만드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우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예. 페이스북에 또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들한테 이게 발로 뛰면서 메시지 보내면서 이제 뭐 저 크몽이라는 재능 마켓을 만들었는데 와서 구경해 주세요. 한번 와서 뭐 보고 조언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다 1대1로 이렇게 메일도 보내고 뭐 메시지 보내고 해가지고 일단은 많이 알렸어요. 그래서 알렸는데 되게 그게 되게 먹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크몽이 당시에는 5,000원에 뭔가를 해드립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5,000원에 아까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들 이제 이걸 기사하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5,000원에 뭐 당신의 재능을 나누세요. 이런 많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TV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 매출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들 그냥 어떤 재미로 와서 구경하는 사이트? 와, 뭐 이런 사이트가 다 있지. 뭐 5,000원에 뭐 상사 욕을 대신 들어드린데 뭐 5,000원에 뭐 대신 뭐 욕을 얻어먹는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으니 와서 구경은 하지만은 실제 거래가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구경만 하고 그냥 재밌다 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이제 거래가 시작됐던 게 이제 그 미술하시는 이제 대학생이 이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걸 5,000원에 올렸는데 그때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사람들 많이 쓰고 페이스북도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프로필 사진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캐리커처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하면서 이제 크몽에서 실제 결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하루에 한 20건 정도의 결제가 들어오면서 엄청 놀랐었죠. 20건 해봤자 얼마죠? 10,000원, 10만원, 20 정도인데 그때 되게 이제 되게 기뻐가지고 그때 크몽의 목표는 사실 비전도 없었고 크몽의 목표는 그냥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거래를 만들자.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가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낮는데.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버니까 100만 원 벌면은 시골에 있으면은 돈 쓸 일이 없어요. 예, 밥 먹고 자는 게 다 되니까. 사실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하면 사실 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다 해서 그게 크몽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다른 거 계속 만들자.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 비전 없이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우연히 이제 뭐 그 교수님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진주에 있는 그 창업보유센터에서 입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계속 시골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뭐 좀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운 좋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두 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좀 경쟁 업체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때 다 세어보니까 한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2-3개씩 막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주에서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2014년 5월 달에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크몽이 약간 비즈니스로 제가 생각했던 건데 그전에는 그냥 뭐 좀 재미나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딴 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좀 제대로 한번 크몽을 좀 사업화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 5월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진짜 별 그렇게 생각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좀 대단한 비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기 이코노미가 세계적인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전에 벌써 3명 중에 1명이 기기워커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023년에 43%까지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미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훨씬 빨라졌어요. 예. 지금 훨씬 이게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기기 이코노미도 좀 되게 좀 분야가 좀 다양하거든요. 특히 이제 크몽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여기 보시면은 하이 스킬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고숙련을 가진 그러니까 워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배달, 운전, 뭐 청소, 뭐 이런 것들, 뭐 개인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돌봐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뭐 디자인, 마케팅, 번역, 영상 제작 이런 것처럼 좀 그런 고숙련 노동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그 기기 이코노미 시장에서 이쪽 비율이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별로 보면은 좀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국내에는 이제 크몽이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 이제 크몽을 하게 됐던 그 파이버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오버크라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2019년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호주에 이제 프리랜서닷컴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랜서즈랑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는 또 플랫폼들,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둘 다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라 보시면 되고, 또 그런 생활 쪽 서비스들, 뭐 국내에 보면은 뭐 숭고라든지 뭐 타링, 클래스 101처럼 그런 퍼스널한 서비스, 뭐 레슨이나 뭐 청소 뭐 이런 것들, 홈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하는 또 플랫폼들이 있고, 이게 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거를 좀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제 그런 프리랜서 마켓을 저희는 한 16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좀 타겟으로 하는 건 한 9조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가 훨씬 더 프리랜서 마켓의 잠재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되게 초기 시장이고 아주 작아요. 근데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선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의 한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프리랜서가 필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또 프리랜서를 수요로 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디자인이나 IT, 컨텐츠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고, 최근에 뭐 스타트업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랜서를 수요하는 산업들이 많이 발달돼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국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야근도 이제 안 되거든요. 야근도 안 되고, 예전에는 뭐 좀 뭐 야근하고 뭐 빡세게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든지 직원들이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안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인력만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프리랜서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대부분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0% 정도가 그 프리랜서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이 향후에 이제 프리랜서로 유입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터지면서 그게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엄청 급증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등록하는 양 자체가. 그래서 크몽이 하는 일은 그런 프리랜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뭐 그런 정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리랜서 서비스를 필요하는 그런 구매자와 그리고 프리랜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서로 이제 매칭시켜줘서 거래를 만들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칭만 시켜주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쇼핑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픈마켓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프리랜서 서비스를 탐색을 하고 그 원하는 서비스 탐색을 해서 그 원하는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나 그 리뷰,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서비스가 있으면은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도 결제를 하면은 바로 일이 시작이 되고 그 프리랜서가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 뭐 대화하고 뭐 거래하고, 그 다음에 수정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결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모든 그런 프로세스가 플랫폼 안에 다 내재되어 있고, 일 자체를 이제 크몽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300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표적인 거는 뭐 그 웹사이트 개발이나 앱 개발,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쪽 영역이 좀 최근에 잘 되고 있고, 정통적으로는 디자인, 마케팅 쪽이 잘 크몽에 거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쪽이 이제 영상 제작, 컨텐츠 제작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좀 더 그런 개인들이 쓰는 뭐 운세 상담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전자책 그 열풍이 또 불어가지고 크몽 하면은 아마 연관 검색어로 전자책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노하우나 팁들을 PDF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크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비즈니스 핵심은 그 저희가 이제 사프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 사스 아시잖아요. 서비스, 사프는 이제 서비스를, 무형의 서비스를 프로덕트화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프리랜서 서비스를 단순히 그냥 매칭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무형의 서비스들을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 정의를 하고 규격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다 책정을 해서 상품화 시켜서 바로 결제해서 일이 시작되게 하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프 모델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임이라는 좀 더 상위 2% 전문가만 따로 또 해서 좀 더 고퀄리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웹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예산이 뭐 500만 원이 있어.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또 전문가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맞춤 견적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크몽은 좀 싸게 이렇게 뭐 디자인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퀄리티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대기업들의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예 그런 기업 전담 서비스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크몽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구매하시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오셔서 뭐 마케팅 하러 오셔가지고 뭐 디자인도 하시고 뭐 웹사이트 개발도 하고 뭐 사진 뭐 편집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일할 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쓰시는 형태로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리랜서 마켓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크몽이 국내에서는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 영역에서 이제 개인 프로페셔널 개인들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퍼스널 서비스들은 클래스 1원이나 숨고, 타링 이런 곳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저희 그 크몽에 대해서는 다 설명한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제가 크몽을 하게 됐던 게 이제 파이버라는 거를 보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이버도 사실 $5에 뭔가 하고 파는 별거 아닌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여기 회사가 올 초에 주가가 $18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200 넘었더라고요. 예. 한 10배 정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재택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언택트하게 일을 하는 방식으로 아예 기업들이 그런 프리랜서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 수요들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 되게 전망을 좀 좋게 보다 보니까 지금 파이버라는 게 되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희도 많이 힘을 내서 우리도 10배 만들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좀 크게 달라진 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일 크게 달라진 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그래프, 그 남색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11%에 빠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약간 부업으로 짬짬이 하던 프리랜서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위에 그 하늘색이랑 그 회색 보시면은 아예 전업으로 하시는 프리랜서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예. 2019년에 비해서는 8%고 2014년에 19%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가 이제 예전에는 약간 옵션을 하던 게 이제 약간 주업으로 되시는 분들이 좀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을 떠나서 이제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떠나는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위해서 직장을 떠나는 게 지금 완전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프리랜서 하면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물론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65%가 회사 다닐 때보다 프리랜서 할 때 수익이 더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65%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57%는 내가 그 수익을 내는데 6개월이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걸린 시간 6개월. 그래서 생각보다 프리랜서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프리랜서가 차지하는 그 연간 수익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도 22%가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런 프로파일들을 좀 보면은, 프리랜서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 프리랜서를 지금 하려는 비율이 더 많이 높아요. Z세대나 밀리니엄 세대는 훨씬 더 높죠.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보시면 예전에는 좀 프리랜서가 좀 고급 인력들이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지금 45%가 석사 이상의 분들이 지금 프리랜서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또 프리랜서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이제 프리랜서의 이제 변화가 28%의 프리랜서가 중단이 됐어요. 예. 그리고 반면에 34%의 새로운 또 프리랜서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요 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지금 줄어든 프리랜서들이거든요. 이게 주로 있는 게 이제 교육 쪽,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운송업, 주로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서비스업들은 프리랜서들이 많이 감소를 했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초록색 쪽에 보면은 새롭게 늘어난 분야는 조금 더 그런 그 하이 스킬을 가지신 분들, 뭐 설계나 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재무, 뭐 컴퓨터, 뭐 그런 쪽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대면의 그런 프리랜서는 줄었지만, 오히려 자신만의 그런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그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프리랜서가 이제 57%가 원격으로 일을 안 했던 비율이 57%였는데, 지금은 바로 역전이 되어서 82%가 지금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들이. 네. 그리고 프리랜서 형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초록색이 새로 생긴 프리랜서 비율이거든요. 보면은 제일 많이 는 게 N잡이거든요. N잡은 요즘에 국내에서도 N잡 열풍이잖아요. N잡러에서. 그게 뭐냐면은, N잡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나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 메인 잡이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의 그런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업 프리랜서고 내가 여러 군데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지금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뭐 했던 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중단했던 그런 모든 프리랜서들도 지금 제가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일을 중단했지만은 88%는 그러니까 계속 프리랜서를 하겠다는 의지가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새로 들어온 프리랜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지금 밀리니엄 세대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23세에서 38세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프리랜서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 시작한 프리랜서의 반이 그냥 앞으로 나의 그냥 직업 자체를 그냥 프리랜서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나의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비율이 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라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해 보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많이 느끼신대요. 90%가.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대학생 정도 나이대죠.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이 프리랜서를 그냥 하나의 그냥 직업으로 생각을 한대요. 그냥 4명 중에 3명은 나는 앞으로 프리랜서를 예전에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프리랜서가 그냥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글자가 깨졌는데 지금 요게 크몽의 그 프리랜서 등록 건수거든요. 월별. 보시면은 2월, 3월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월 평균 그 프리랜서 등록하는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2배가 되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도 아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90%가 직장 다니면서도 나 프리랜서 언젠가는 해야지 하는 생각을 다들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근무가 되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시간들이 좀 쓸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행동에 이제 옮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등록량이 이제 급증하고 국내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그 크몽의 처음에 시작은 아무 뭐 비전도 없이 그냥 뭐 한 500만 원 정도 거래 만드는 걸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의 크몽의 비전은 명확하거든요. 휴먼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잘 아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플랫폼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어떤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면은 회사에다가 전산실을 두고 뭐 서버를 뭐 만들고 뭐 그걸 또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초기 투자도 되게 많이 들어야 되고 특히 뭐 앱 개발자나 이런 분들은 예전에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 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아마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도 누구든지 AWS 이용해서 바로 뭐 앱 만들어 서비스 할 수 있고 웹도 만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요즘엔 다 AWS 쓰잖아요. 뭐 넷플릭스 같은 그런 큰 기업들도 지금 다 그 AW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 그런 컴퓨터 리소스를 원하는 만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되면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산업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바는 컴퓨팅 자원도 그렇지만은 인력 자원, 그 휴먼 리소스 또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이제 크몽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휴먼 리소스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페이를 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뛰어난 디자이너를 뽑고 싶지만은 디자이너 한 명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패키지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 있고 CI 잘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고 웹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인쇄 디자인 잘하는 디자이너 있고 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디자인 다 잘하는 디자이너를 뽑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몽 같은 플랫폼을 쓴다면은 CI는 CI 가장 잘하는 전문가를 써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채용에 대한 그런 부담 없이 원하는 데 필요하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하고 그런 인력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몽이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휴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니즈들이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요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증가했잖아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뭔가 빨리 만들어서 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그런 채용 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 채용을 하면은 쉽게 뭔가 뭐 교체하거나 해고하는 그런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크고 채용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제한되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있는데
이제 휴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인적 자원들을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업무가 아닌 그 인력 채용이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채용 자체도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잘 나가는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진짜 뛰어난 사람을 채용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채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 교육에 드는 비용들을 다 줄여서 바로바로 그냥 전문가를 써서 일을 하는 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또 썼다가 필요 없으면 또 좀 줄였다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약간 기업 HR 측면에서도 이제 크몬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쓴다면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견 기업 이제 회장님이 연락을 오셔가지고 만나 뵀는데 이제 직원을 내년에 한 10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되게 복지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주 4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업도 되게 불확실한데 100명을 또 채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 되게 커서 아예 그냥 채용을 아예 안 하고 모든 것들을 그런 크몽에서 프리랜서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게 좀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크몽 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크몽의 박현우 대표님의 두 번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예. 네. 근데 아마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대표님의 강의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현재 산업의 트렌드까지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전 질문과 또 강연 중 올라온 질문 몇 가지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 휴먼 클라우드, 이것의 컨셉은 주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라는 질문. 그래서 인간 존중, 편리성, 자본주의의 극대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가치가. 네. 왜냐면은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은 기업들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내가 보는데 같이 두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네. 뭘 할지는 모르지만은 옆에 있어야지 뭔가 일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원격으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았고 이게 좀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고, 그리고 일을 할 때 사실 옆에 두고 사실 제일 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열심히 해, 밤늦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건 사실은 일자리의 개념으로 보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니라 워크 개념으로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 사람을 잘 쓸 수가 있고, 이 사람의 페이를 잘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형태가 더 저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서로한테 더 윈윈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고 일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창업 초기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했었나요? 또 이를 맡길 의뢰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잠깐 설명하셨지만 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그 마케팅,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죠. 광고를 시작을 했던 거는 2016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일체 그 광고를 한 적이 없고 할 수 있지도 않았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 썼던 방법은 그냥 진짜 많이 알렸어요. 근데 많은 창업자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아직 내가 준비가 많이 안 됐는데 많이 알리면은
누군가 따라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알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이렇게 뿌릴 때도 그렇게 하면은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냐고 했는데 네. 그거는 좀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네. 그것보다는 먼저 알려가지고 그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3번째 만들었지만은 다들 크몽이 제일 먼저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먼저 알려서 그리고 피드백을 빨리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이 그 발로 뛰면서 알리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근데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타겟한테 되게 소규모 광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거를 꼭 사용자 규모를 늘리는 목표보다는 그 내가 원하는 타겟이 누군지 확인하고 거기서 피드백을 빨리 받아서 내가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규모보다는 내 타겟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마케팅을 초반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양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으니까 네. 이게 판매자가 있어야지 구매자가 또 있고 구매자가 있어야지 판매자가 있고 이런 그런 양면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저는 먼저 판매자를 먼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판매자는 사실 소수이기 때문에 네.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판매자는 약간 파트너로 봐야 될 것 같고 구매자는 고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면은 판매자나 아니면 뭐 컨텐츠를 한다면 컨텐츠가 먼저 준비가 되겠죠. 그게 있어야지 일단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거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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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의 이슈와 해결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일 크몬 같은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네.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예. 그 시장을 파괴한다고. 예. 그럴 수 있죠. 네, 디자인 업체에서 네. 뭐 지금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이거를 뭐 몇십만 원에 파니까 그쵸. 뭐 시장을 파괴한다, 네. 뭐 시장 뭐 가격을 뭐 무너뜨린다, 뭐 번역 회사에서도 그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크몽에서 주로 판매됐던 게 몇만 원짜리들이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마추어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초기에는 네. 그리고 쓰시는 분들도 뭐 그냥 소상공인이나 뭐 개인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점점 활성화되면서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로고 디자인 이런 것도 지금도 뭐 5만 원, 3만 원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만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저희도 최근에 뭐 로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500만 원 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그 니즈에 맞게끔 되게 롱테일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동아리나 뭐 그런 데서는 몇만 원짜리 로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서는 그게 이제 몇천만 원을 써야 되는 또 기업이 있는 거고, 네. 그 기업의 니즈에 따라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또 전문가, 그 프리랜서와 이제 기업과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그런 시장들은 오히려 일하시는 분보다 중간에 그런 에이전시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예, 저희는 물론 수수료가 있긴 있지만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네. 뭐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의 수수료를 네. 떼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일감을 또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이슈들이 시장이 점점 활성화되고 커지면서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좀 그런 뭐 불만들이 있긴 하지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해서 좀 다양성, 그러니까 필요한 니즈에 맞게 정말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창업자 입장에서 플랫폼 내 경쟁들 사이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 저도 궁금한데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이제 크몽을 뭐 사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한번 뭐 좀 큰 회사 이제 대표님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업체가 한 60개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다 저보다는 나은 상에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회사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는 집에서 혼자 사고 있었고. 근데 이제 크몽이 왜 다른 데보다 잘 됐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답변이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다른 데가 너무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을 뭔지를 찾고 그거를 꾸준히 이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아마존도 되게 유명하죠. 플라이를 자기만의 그런 플라이를 있어가지고 그쵸. 그거를 20년 동안 그냥 꾸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데, 근데 크몽의 경우를 들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이트 만들기 되게 쉬워 보이니까 만들어서 우리 쇼핑몰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잘 만들어서 마케팅 엄청 하면은 크몽보다 훨씬 더 잘 되겠네. 다들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몽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사프거든요. 무형의 서비스들을 잘 패키징화해서 상품화하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계속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고, 마케팅이나 광고하고 뭐 다른 것보다는. 근데 그거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자기 업의 본질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그걸 계속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을 들을수록 이 대표님이 가진 크몽에 대한 애착이 느껴집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근 매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출현해서 저마다의 각각 다른 모양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에 귀속될 수 있는 노동자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이 시점에서 이 플랫폼 회사의 책무는 어느 정도까지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나요? 아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거 시대의 트렌드는, 이거는 누군가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다들 뭐 투자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거를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 지금 크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냥 아예 하라고 그래요. 근데 대신에 업무 시간에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좀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자리의 개념 자체가 좀 예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매니징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 두고 뭔가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옛날에 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뭔가 다 매니징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제는 언택트하게 일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 학습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잡 중심에서 이제 워크 중심으로 이미 많이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 성과를 어떻게 내는고 그거에 대해서 페이를 어떻게 받는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점점 모호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조금 이제 크몽에 대해서 조금 변호를 하자면은, 네. 제 크몽 입장에서는 아까 뭐 그런 뭐 배달, 뭐 운전, 뭐 청소 이런 쪽은 사실은 프리랜서라고 하지만은 뭐 사회적인 약자라고도 할 수는 또 있을 거예요. 뭔가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부업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하이 스킬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는 이제 그런 프리랜서들이고, 이런 프리랜서는 사실 모셔와야 돼요, 사실은. 예.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고 회사에서도 언제든지 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되게 보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셔와야 되고 계속 크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잘해야 되는 그런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그 고민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질문해주신 5가지로 질의응답을 해봤는데요. 오늘 대표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하는 게 되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네. 처음에 되게 많이 긴장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해져가지고, 네,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창업하면서 많이 실패하다 보니까 많이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말렸거든요. 하지 말라고. 이거 되게 힘들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창업하기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지원들과 정책들이 있고 인프라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미 성공한 그런 스타트업들, 멘토들, 뭐 투자자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실패도
시도하면서 얻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으셨죠? 아,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채용할 때 창업 한번 했던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을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네, 있고 네.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아주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8회 강남 스타트업 포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했던 이 강남 스타트업 포럼이 올해 있었던 마지막 스타트업 포럼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안정과 늘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고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